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가 보이기 시작하는 해석 통변 전문 채널 통선생입니다. 오늘도 일주론 9번째 시간 임신 일주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그 임신 일주가 26년대는 어떠한 운이 도래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신 일주 자, 임신 천간 임수에 대하여 큰 물이다. 대해, 호수, 파도, 소금물, 흙탕물, 먹구름도 볼 수 있죠. 또 소낙비, 대해변, 큰 해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갇혀있는 물이다. 지혜로운 성정이 있다. 환경에 잘 수긍하더라. 임수, 수는 수의 일관된 또 수용하는 성정이 또 많더라 이거죠. 거기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호수, 파도, 소금물, 흙탕물은 왜 그럴까요? 기토탁임, 기토가 있으면 흙탕물도 되고요. 먹구름, 하늘에 올라가면 물이 또 수증으로 변하면 구름도 돼서 먹구름도 된다. 대해변, 갇혀있는 물은 왜 그럴까요? 주변에 무토가 좀 다봉하면, 많이 보이면 갇혀있는 물이 되죠. 지혜롭고 환경에 적응 잘하는 임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면이 있고요. 희생적인 면도 있습니다. 임수는 수원, 물의 원천이란 말이죠. 수원, 정의롭고 지혜의 샘이다. 근원의 물이다. 근원이도 된다. 근원, 수가 뭐 씨앗, 또 정액, 뭐 이런 의미도 있죠. 근원이다. 수는 물의 모든 생물이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물이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수는 목을 만나면 물줄기다. 물줄기 그렇게도 해석이 되죠. 을묘를 만나면 역류 거꾸로 간다. 물이 흡입해서 올라가서 그런가요? 거꾸로 역류되는 거 아시죠? 백두산의 천지 물이 올라가죠. 물은 어디 개수가 그래서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 십천간의 마지막이 뭐죠? 개수. 아주 개수는 또 강한 면이 있다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올라간다. 을묘를 만나면. 또 치밀한 성격, 실천적이고 지적이며 정렬, 비밀에 많다. 비밀의 성정이 있다. 그렇게도 또 해석이 됩니다. 의미를 부여하고요. 비밀이 많다. 수가 많은 사람은 사실 비밀이 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또 물을 또 구분해야죠. 어떻게? 청수, 탁수, 천수, 심수, 술류, 역류, 난류, 한류. 무슨 뜻인가요? 청수, 깨끗한 물, 탁수, 탁한 물, 천수, 하늘에서 내린 물, 심수, 지하수물, 술류,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물, 역류, 밑에서 위로 역류하는 물, 난류, 따뜻한 물, 한류, 찬물. 와, 물의 수의 종류도 많습니다. 세밀히 알아야 또 심도 있는 통변 되겠죠. 해석. 물도 이렇게 많더라. 무조건 수고 같은 물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물 하면 찬물, 더운 물, 여름 수냐, 뭐 겨울 수냐, 물이냐 요것만 구분했는데 이렇게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수국화를 할 수 있나 없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수라고 불을 끄느냐 이게 아니죠. 어느 물인가를 알아야 어느 수인가 물인지 알아야 사주 해석이 가능하다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수국화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적천수에 이르기를 임수통화. 임수는 천하의 산하를 두루 흐르고 능설금기. 능이 강한 금기운을 설기시킬 수 있다. 금생수. 화적유정. 정임합목하면 물은 유정하게 흐르고 정임합목하면 종적상제. 화월생이라도 화토 다봉시. 화토가 많이 출현하면 종해야 상제한다. 쫓을 또 쫓아간다 이거죠. 많으면은 뭐 종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격 중에서도 많은 세력을 쫓아가야 상제하게 된다. 서로 도와주고 또 극해주고 도와주고 상제하게 된다. 이것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무조건 수가, 화가, 극이다, 생이다
오행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지지 신금에 대하여 경금의 채송이다. 왜요? 신금 중에서는 지장간의 봉기가 경금이기 때문에 7월이다. 에이? 뭔 7월? 아, 7월은 음력 7월입니다. 음력 7월. 음력 7월이면 양력으로 8월쯤 되죠. 8월 중순 되면 벌써 찬바람이, 찬 기운이 나오죠. 초가을. 가을철의 금이다. 무쇠. 바위 덩어리도 보죠. 꼭 새로만 보지 말고 바위. 그래서 금강산인가요? 바위가 많아서 금강산. 금. 3시부터 5시. 해가 뉘어뉘어 질 때. 서산 일락할 때. 해지는 시간. 서산일락. 역마지살이다. 역마살. 인신사해. 역마살. 철마, 철도, 기관차도 물상으로도 봅니다. 방향은 서남간방이다. 원숭이띠, 원숭이띠. 현침살이다. 현침살이 많이 있죠. 간목, 특히 신금 찌른다 해서 침이 있어서 현침살. 한의사분들이 많더라. 인연이 있더라. 냉정하다. 금이 차가워서 잘라서 그런가요? 냉정한 성격. 골격이다. 왜? 금은 뼈를 나타내죠. 치질도 있고 맹장도 있고. 신금이나 경금이나 금이 좀 다치면 치질 맹장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곤충으로는 갑골동물, 뼈. 서리, 풍상으로도 또 이미지가 있죠.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자연물상으로는 경광금이다. 또 철강, 기계, 기차, 자동차, 차량, 정비, 중장비, 중공업, 광산, 제철소, 철공소, 철물점, 무기, 농기구, 수도관, 정신, 예지력, 정신. 이 신금의 글자가 신기가 있다 그럽니다. 신기. 그래서 무속인 분들이 신금이 잘 짜여 있고요. 또 역술하시는 분들도 신금이 잘 짜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기, 예지력이 있습니다. 꿈도 잘 맞고 때리면 맞습니다. 그냥 경신일주 특기가 있죠. 또 운수업도 됩니다. 운수업 등으로 추리할 수 있다. 또 이 신금은 또 오거리, 사거리, 역세권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인과 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미 신을 만났을 때 관지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간지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임수가 신을 만나면, 신금을 만나면 편인, 육친이로 효신살이다. 편인, 또 편인의 뜻은 유모, 계모, 치우친 학문, 예술, 치우친 예술, 특이한 성격, 자기중심적인 면이 많습니다. 일지가 편인이면 좀 잘못 쓰면 피곤한 성격이 좀 있습니다. 특이한 성격. 금생수, 장생지다. 12운성으로 장생지다. 지살이다. 역마살에 비슷하죠. 지살. 그래서 해외파가 많다. 이민 가는 사람도 많다. 어디로요? 미국으로. 왜? 미국 나라의 간지가 경신이기 때문에. 신의 나라가 미국, 캐나다. 신금은, 신유는 유럽, 영국, 독일. 유럽이 신금, 미국은 경신. 그래서 아까 서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쪽.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옛날에 서양이라고 했잖아요. 서양 서양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서양 쪽, 서양. 또 화이트하우스가 왜 그랬나 그랬죠? 화이트하우스, 하얀색, 백악관, 금이 흰색이니까 그런 의미도 풍수학적으로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청와대는 뭡니까? 푸른 청, 그래도 파란색인가요? 청와대?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목기운, 그 다음에 화이트하우스. 또 신금일주는 책을 끼고 산다. 늘 책 공부, 인수가 있어서 그렇죠. 임신일주는 너무 강하면 여성은 남편궁이 부실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 말년에 친정살이하고 남성은 부모님 찾아서 고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 낙향, 고향에 살고 싶네. 일지가 정인이든 편이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에 살고 고향 생각을 많이 하고 어머니 효자가 많고 고향에 살리라. 또 천간작용을 볼까요? 임수일간이 옆에 정화가 있으면 정임한목, 또 병화가 있으면 병임충, 극이라고 또 얘기하는 게 맞다고 그랬죠. 정임, 병임상충,
충될 때가 있고 충으로 안 볼 때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볼 때는 언제다? 큰 바다 위에 태양이 떴을 때, 상론위로 보면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화이론을 또 볼 수 있죠. 화이론, 정의만복, 재화위식이라고 합니다. 재화위식. 처가 돈 벌려고 한다. 정의만복이 된 남성은 부인이 늘 돈 벌어오라고 재촉합니다. 재화위식. 또 돈 내고 기술 배운다. 재능 배운다.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화이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연법, 46개 인연법. 일주묵은이면 정록정매한다. 임수일간이 지지에 해수, 녹지가 없다면 돼지띠하고 인연이 된다. 꼭 활용하시고요. 또 지지의 작용 볼까요? 금생수는 잘하고 화극금은 잘 안 된다. 요거 의미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임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화극금은 잘 안 된다. 너무 강해서 찬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웬만한 화가 와서는 오히려 화가 다칠 수가 있다. 그 뜻이죠. 또 신중에 옆에 사가 있다. 그럼 사신 육합, 형합, 합도 되고 형합도 되죠. 어떻게 해석하나요? 합됐다 갈라지고 또 싸우고 또 법적으로 다투다가 또 합되고 같이 통변하시기 바랍니다. 육합, 형합. 또 자가 있고 진 있으면 신자진 삼합. 또 유가 있고 술이 있으면 신유술 방합. 또 인이 있으면 인신충. 또 인과 신이 있으면 인사신 삼형. 삼형은 하나만 있어도 형살이죠. 신 중에 사가 있으면 사신형. 인이 있으면 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인신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인과 사가 있으면 인사형. 또 사가 있고 신이 있으면 사신형. 또 가운데가 빠지면 인신은 충으로 보고 형으로는 보지 마시라. 그게 정론일 것 같습니다. 또 역마지살이다. 인신사의 역마살. 신중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나요? 임경, 비경과 편인이 들어있더라. 천을기는 사묘, 천을기는 다 외웠죠? 갑무경 충리, 을기는 자신, 병정은 해요, 신금은 오인, 임기는 사묘.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신 중에 기신입니다. 뭐 보지 말라는 분도 있는데 안 봐도 되고요. 다른 거 이거 안 봐서 잘 풀리면 안 보셔도 됩니다. 공망은 술해. 공망은 무슨 뜻이라 했죠? 추구한다. 비어있다. 추구한다. 기신은 좀 반감된다. 반감. 추구한다. 술해. 또 편관이니까 편관이 공망, 비견이 공망. 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통변이 달라지겠죠. 12운성호는 장생지다. 12신살은 뭡니까? 띠를 기준으로 해버리죠. 삼합의 띠. 12운성 보는 법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네 가지. 저는 거법으로만 봅니다. 동주, 거법, 동주로 보면 장생지. 임수가 신을 만났을 때 신금을 보면 장생지더라. 12신살로는 만약에 말띠다, 인호술, 삼합에서 신금을 보면 12신살을 볼 수가 있죠. 12신살을 간단히 보는 방법이죠. 여기서 파지법. 만약에 말띠다, 인오술, 술에서 다음 칸부터 록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거 12신살이고 12운성은 겁재천지 연월망장. 술 다음에 해부터 만약에 말띠다 그러면 오 다음부터 미부터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반영주카 이렇게 하면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띠에서 보는 건 지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물론 월에서 보고 딴 데서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정론은 삼합띠에서 12신살을 찾아서 보시라. 그러면 그 26년도 말띠에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띠에서 보는 분도 있고 연지에서 또 삼합을 찾아서 삼합으로 또 12신살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몰개는 또 대운에서도 또 12운성을 한번 12신살을 한번 보시고요. 자, 임신을 봤고요. 자, 그럼 임신일주 운세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공의 사주가 있습니다. 기미, 갑술, 임신, 병오.
47세 남성 사주입니다. 75년생. 내년 병원년에는 과연 어떤 운이 왔을까요? 간단히 사주를 한번 볼까요? 천간에 정관도 있고 간목도 있고 병화도 있고 토가 좀 많네요. 미 중에 기토, 술 중에 무토, 신 중에 경금, 오 중에 정화. 여러분 육치는 어디다 붙입니까? 천간지지 다 붙이죠. 그러나 원칙은 천간에만 붙이는 게 맞죠. 그러면 이 지지에 붙이는 게 아니고 원칙은 지지 중에 봉기, 미 중에 기토에 육친을 붙여서 정관, 술 중에 무토를 붙여서 평관, 신 중에 경금을 붙여서 편인, 정 중에 오 중에 정화에 붙여서 정제. 육친은 천간에만 붙인다. 기억하시고요. 자, 남성이니까 재관을 먼저 볼까요?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격국, 자평진전의 격국, 정구 월령, 월령에서 찾아라. 월령에서 투간된 오행으로 격을 잡는다. 자, 신이 투간됐나요? 없네요. 화가 있나요? 아, 여기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 오행은 음양을 가리지 않고 격을 잡는다. 편제격. 무토가 있나요? 아, 토가 여기 기토가 있네요. 정관격.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격, 편제격, 겹격입니다. 겹격. 자, 그런데 여기 합의되어 있네요. 격이 합의되어 있는 오행은 파격이다 보죠. 파격. 성격이 아니고 파격됐다. 합의돼서. 파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합의돼서 변하니까 파격입니다. 그래서 정관격은 안 보고 편제격으로만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국 잡아보고 용신 또 안 잡을 수가 없죠. 용신 찾아 산말립니까? 요새는 용신 또 뭐하러 잡느냐라고 또 보는 분도 있습니다. 용신 무용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잡아보죠. 용신은 뭐가 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5가지. 억부, 통관, 조후, 또 종격이라 하죠. 특수격, 그 다음에 통관용신, 많이 있죠. 5가지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 뭘 우선시 봅니까? 대부분 조후용신을 우선시해서 본다는 거는 대부분 수사들이 그렇게 보십니다. 조후, 억부, 통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억부용신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억부는 뭐예요? 인비가 많으면 신강, 식재관이 많으면 신약. 인비가 많나요? 토국수 하니까 신약이죠. 그러네 어느 분은 아니다. 금왕지절에 무슨 이 술 중에 금이 당령 사령이 있는데 이 신강이다.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고 싶습니까? 저는 신강으로 봅니다. 신강으로. 술월이면 왜 술 중에 금왕지절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신강으로 보시든지 신약으로 보시든지 조우로 보시든지 통관이로 보시든지 나름대로의 간법을 가지고 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억부보다는 억부용신으로 신강으로 보는 게 제 지론입니다. 자, 천간의 상태를 볼까요? 천간은 기토가 있고 또 정관, 식신, 편제 골고루 있네요. 천간도 근데 근이 있어야 좀 힘이 있겠죠. 기토는 여기 토가 있으니까 정관도 강하고, 남성이니까 일찍 직장운이 있다. 목은 근이 없네요. 목의 녹지는 뭐죠? 임목이 없어서 좀 약하고, 신금은 임수 이 자체는 신금 금생수니까 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을 좀 받고요. 병화는 있나요? 편제, 재물, 인호술, 화가 있네요. 이것도 근위로 봅니다. 뿌리 근이라고는 아니지만 힘을 받는다. 인오술 떨어져 있어서 이격이 돼서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이격 때도 합으로 보시는 게 맞다. 병화가 편제, 시상 편제로 봐도 됩니다. 시상 편제. 부자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말년에. 상론이 뭐냐? 물상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생극 합으로 천간을 논하는 것도 있지만 상론, 그러니까 형상으로 보죠. 예를 들어서 수생목은 비슷합니다만 이 목하고 병화의 관계는 어떨까요? 간목하고 병화의 관계. 목생화로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보죠. 나무가 불생한다. 목생화. 그러나 이 상론을 보면 화육목. 나무가 이 태양이 나무를 키워준다. 양육한다. 화육목. 이렇게 통변하는 것도 맞으실 겁니다. 꼭 상론도 과치공 보면 좋습니다. 자, 청간을 봤으니까 지지 볼까요? 지지는 뭡니까? 형살이 보이고 또 오미도 보이고 축술미 3명. 하나가 없으니까 축을 좀 불러오고 그런 게 있겠죠. 자, 지지도 지지는 뭐예요? 형충파해 합. 지지는 합형충파해. 청간은 생극합. 꼭 기억하셔서 청간은 청각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통변하시기 바랍니다. 육친도 통변하시고요. 관살 혼잡이죠. 지장간도 안 볼 수 없습니다. 암합. 지장간끼리 합 암합. 청간과 지장합 명암합. 구분해서 같이 그냥 암합 읽기도 하는데 청간과 지장간은 명암합. 지장간끼리는 암합.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간. 임하고 수하고 정하고 합이죠. 정이 어디 있나요? 오. 미 중에 정화, 술 중에 정화. 그 정화가 많네요. 오 중에 정화. 오. 정화가 육친을 봅니까? 남성이니까 수국화. 재성이네요. 정제. 여기도 정제. 여기도 정제. 여기도 정제. 그럼 같은 정제니까 같은 부인이냐고요? 아닙니다. 다른 정제입니다. 다른 여성. 이 미중의 정화 여성, 이 정화 여성, 정화 여성. 자, 나하고 합이 돼서 이분은 여성분들의 인연이 자주 된다. 잘 된다. 숨어서 양다리 걸칠 수 있다. 에고. 그러나 이 신중에 임수 비견이 있네요. 비견이. 이게 좀 탈나는 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견은 비견하고 또 정유합이 되니 문제죠. 그럼 내 여자가 또 그 여성의 수국하니까 남성이죠. 그 여성의 남성들하고 또 썸 탈 수 있다. 좀 복잡합니다. 이런 분이 궁합 보러 오면은 당신 부인도 여성도 좀 바람필 수 있고 당신도 바람필 수 있어 라고 직역을 해야 될까요? 당사자한테는 조심하라고 꼭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곤란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나 알릴 건 알려줘야 되겠죠. 아주 좀 이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부간에 좀 고약한 사주입니다. 암합을 봤죠. 이 정임합 사주의 그 묘미는 지장간 보는 멋에 묘미가 있습니다. 또 거기도 이제 그 합돼서 뭐 썸이 탔네, 뭐 이성이 있네, 바람피네 만에 모두보다는 합해서 화이론 정임합 뭐가 나옵니까? 식신이 나오죠. 식신이 뭐죠? 남성은 여성 만나면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여성은 합이 되면 식신이 뭐예요? 자식, 임신이 잘 된다든지, 또는 뭐 식상은 또 성욕으로 보니까 성 에너지가 잘 뭐 발달된다든지, 발동이 된다든지, 좀 볼 게 많은 사주입니다. 재물은 볼까요? 재물은 요즘 현재 재물은 건실합니다. 아주 이 남성은 말년에 부자 소리 듣는 사주죠. 시상 편재. 또 뿌리도 근도 있고 인호술화 아주 좋습니다. 관성, 평관, 정관이 혼재되어 있죠. 형살이 걸렸으니까 뭡니까? 이 억울하면 좋겠죠. 형살 걸린 뭐 군인, 경찰, 의료인, 법조인, 선생님, 이 뭐 또 칼을 쓰시는 뭐 정육점, 또 체육인, 운동선수, 형살을 쓰는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자식, 남성이 자식이 육친이로 뭐죠? 그렇죠. 관성. 여성은 뭐죠? 육친이로 자식이 식상. 자, 이 남성이니까 자식이 관성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맞습니다. 여기 기토도 있네요. 옛날 같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많이 거의 맞았는데 지금은 뭐 약이 발달돼 있으니까 잘 맞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많다. 다복하다 그럴까요? 자식 때문에 또 신경 쓸 일도 많겠다. 자식은 받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건강은 뭐 그렇게도 봐도 됩니다. 대운, 지금 대운이 47세부터 56세까지 기사 대운, 형살 대운이네요. 교통사고, 수술, 관제, 시비, 구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토타김, 건강 진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기토타김, 편제, 돈, 정관 일과 편제 일,
또 남성이니까 여성 조심해야 되고 연애운 조심해야 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자 조심해야 되고요. 26년도는 어떻습니까? 천간으로 병, 편재, 지지로는 정재, 이래저래 돈, 재물, 여성, 남성은 좀 복잡하겠습니다. 자 아까 수국화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태양, 대지, 바다 위에 태양이 떠 있다. 그럼 뭐예요? 뭐 새로운 일을 해본다. 이렇게 상론으로 통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미합, 오술합, 오오형 이렇게도 봐야 되겠죠. 운세 26년대는 병원년은 말띠운이다. 그래서 이렇게 천간은 천간끼리 통변, 지지는 지지끼리 통변. 오중에 정하니까 또 이분한테는 정이만 목이 되네요. 이래저래 숨어있는 돈, 또 숨어있는 여자. 만약에 여성 만났다, 바람 폈다, 어떻게 될까요? 오호 형살이 걸려서 발각이 됩니다. 망신살이 뻗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형살이 걸렸으니까요. 몰래 연애한 사람이 들키는 해 조심해야 되겠죠. 신살, 12운성 신살 다 봤죠. 공망, 천을기는 앞 시간에 봤고요. 인연법도 아까 봤죠. 사계단법, 누누이 사계단법 말씀드립니다. 낙화비법이라고 그러죠. 박일우 선생님 개발하셨나요? 원조가 거기 갔습니다. 박일우 선생님의 책 쓴 책 일진대정법 사계단법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진을 가지고 지지를 펼쳐서 낙화, 유물, 무물을 가리서 사줄의 그 길충을 알아내는 방법. 또 사계단법을 활용하시면 뭐가 좋다? 이 개운, 대처 방안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해결이 된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고장제 안 볼 수가 없죠. 술은 뭐의 고장제예요? 인노술 화의 고장지. 화가 뭐죠? 편재, 정재, 화의 고장지. 이 아버지 남성이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재는 아버지 부친이 되죠. 여기 재고가 있더라. 또 미는 해묘미 목 식상의 고장지가 있더라. 고장지도 보시고요. 진술충리. 또 아주 중요한 거 상대적 통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배울 때는 주구장창 일주만 가지고 통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보면 처음에는 일주만 가지고 통변하고 땡. 그런데 이제 상대적 통변을 배워야 되겠죠.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통변은 뭐냐? 나 외에 육친을 가지고 통변하는 게 상대적 통변이라고 그냥 통칭합니다. 뭐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상대성이.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 본인은 임수죠. 그럼 자기 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가 여기니까. 재에서 많은 게 뭡니까? 이게 화생토자 식상이죠. 여기도 식상, 여기도 식상, 여기도 식상. 여기도 있네요. 또 오중에 기토도 있고. 아이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그러니까 편재는 뭐 애인이라고 치고 정화는 자기 배우자 처니까 이 오중에 정화에서 봐도 토가 5명 정도 되죠. 하나, 둘, 셋, 또 여섯, 일곱, 아니야, 셋, 5주 정도 되네요. 그럼 뭐예요? 내 부인은 자식이 많은 사람이다. 식상이 많다. 자식이 많다. 또 활동성이 많다. 또 우지랄이 많다. 오만 사방팔방 참견하는 데가 많다. 아주 활기찬 사람이다. 라고 통변하는 게 상대적 통변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식상에서 보고 또 여기 식상은 또 누굽니까? 이 식상에서 아까 봤죠? 여성에서 보는 겁니다. 또 정관은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에서 토에서 목도 보고 토에서 수도 보고 토에서 화도 보고 이 정관 관에서 자식에서 화를 보면 뭐예요? 화생토죠. 화생토. 편인. 이거 정인. 뭐 편인. 화가 여기도 있네요. 정편인이 많죠. 그러면 우리 자식도 정편인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식도 부모님, 모친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그렇죠. 우리 자식도 새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곧 상대적 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만 통변하는 것 외에 이 다른 육친을 가지고 통변할 뭐가 다 나오죠. 그러면 뭐 사돈의 팔촌, 장인, 처갓집, 뭐 장인, 장모, 시댁, 시부모 다 나오죠. 아주 꼭 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통변. 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임신 일주를 가지고 통변 연습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좋은 내용이 되셨는지요? 성심성의껏 해드리려고 늘 합니다만 넘어갈 때도 있고 또 지나칠 때도 있고 또 이 짧은 시간에 다는 할 수가 없겠죠.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자주 보셔요. 자주 청취를 하셔야 귀에 좀 익숙해지죠. 자, 오늘의 키워드. 세상은 불공평하나 선택은 공평하다. 와 다십니까? 세상은 늘 불공평하죠. 잘 살고 못 살고 또 내가 또 원하는 세상인지 아닌지 너무 주관적인 게 많죠. 그래도 불공평합니다. 대체적으로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선택은 공평하다. 나의 선택은 누구나 하기 싫은 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평하다. 꼭 기억해 주시면 생활의 삶의 지혜를 삼을 수 있겠죠. 자, 명리 수강이나 상담이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통신으로 잘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책을 가지고 사주 명리 실무 통변, 사주 기초에서 통변까지, 준말로 사주 기통, 쉽고 빠르게 핵심만, 제 목표는 1년이면 다 마스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장점은 온라인에 강하다는 거, 온라인 마케팅에 강하다는 거, 또 온라인으로 수입 올리는 방법도 좀 잘 또 지도해 줄 수 있는 거, 저의 뭐 자랑 같습니다만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일조론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